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정리부터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상승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열흘 만에 2,300포인트를 돌파해서 2,31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이틀 동안 1%대 상승을 보이면서 8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5주 만에, 코스닥은 6주 만에 상승 전환을 보인 건데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소강 국면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을지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토픽 종목을 공개해서 또 수익률 순위를 매길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는 전문가의 추천 종목에 집중합니다. 첫 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주간 기준 5주 만에 6주 만에 상승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시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은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2분기 역시 실적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국내 증시에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총 1위와 2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체 중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이고 특히 SK 하이닉스는 가장 싼 주식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나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충분히 상승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표 주식이 바로 시가총액 1위, 2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긍정적인 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에서 좀 나타났었죠.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옵션 만기일 이후 첫날에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뭐 선물로도 콜옵션과 선물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 한 달간의 포지셔닝을 외국인들이 일단 첫날에 좀 긍정적인 수급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역시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일단 이번 달 증시는 생각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인데요. 올 상반기에 가장 화려했던 화장품 주식 중에 대표 주식이었고요. 하지만 너무 급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기간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34%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은 6월 4일 날 나왔습니다.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면세점 채널의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두산 면세점 두타점 그리고 롯데 면세점의 제주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등등 계속해서 면세점 채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별 호실적이 계속해서 좀 증가된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새로운 보고서가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예상치가 매출액 22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45.6% 증가될 전망,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흑자 전환될 전망이라고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보고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라인 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CSA 코스믹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월요일을 함께 열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시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지요. 지난 3개월간 수익률 대결을 마치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3개월간 또 새로운 시즌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부터 새롭게 종목을 추천하시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어떤 종목의 수익률 순위 상위권에 들어가게 될지 기대가 되고, 지난 시즌 내내 거의 대부분 1위권을 지키셨던 신일섭 소장이 제 옆에 계신데요. 매매 전략 어떤지,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실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사람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는 3개월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방송에서 하루하루에 여러 종목이 나오는 상황에서 3개월은 꽤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 3개월간 대부분 끌고 왔잖아요. 제가 종목을. 그쵸? 목표가를 상향하면서까지. 근데 보시면은 3개월간 1, 2위를 차지했던, 전체 1, 2위를 차지했던 종목이 3개월 수익률이 거의 70% 안팎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하루하루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지금 대세 상승이 작은 건 맞는데 3개월 동안 치솟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을 예. 끌고 와서 그런 수익을 낼 수 맞아요.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제 그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아, 저렇게 해서 3개월을 끌고 와서 수익이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누적돼서 되게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하루 사고 파는 것보다 한번 추세를 형성하고 그 성장 스토리가 먹히는 구간에서는 그냥 들고 앉아있는 게 훨씬 수익이 좋구나. 이기는구나. 예, 요런 것을 보고 앞으로 지금 시즌 2번째에도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그런 끌고 가는,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끌고 가는, 그리고 안 되는 종목은 빨리 자르는, 이런 계속 그 전략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난 시즌 전문가의 매매 성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전문가의 매매를 좀 따라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열호 팀장님도 꾸준히 탑 8의 순위권에 드셨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세요? 네, 뭐 영상에서 나오듯이 저는 이제 모멘텀 수급을 얻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다운 투자, 나는 뭐 1년, 2년, 3년 들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인내심이 부족하고 좀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투자 전략을 지키지 못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께 이제 두 관점을 좀 절충을 해서 매매 재미도 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매매 전략을 좀 취해보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공격적인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골고루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또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상승폭이 클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까요? 신일섭 소장님. 네, 요즘에 뭐 미중이 지금 붙어가지고, 물론 뭐 중국을 아예 미국 그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것조차 지금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미중 이 무역 전쟁을 펼친다, 이래가지고 또 이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슈를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경제 변수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 경제 변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뭐 정책 관련자여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돼서 우리가 정책 위반자여서 그걸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이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하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기업인데, 기업은 사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으면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집중을 하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실 뭐 지수가 뭐 미중 이슈에 따라 흔들릴지언정 결국 기업의 성장은 계속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기업에 집중하고, 그런 경제 이슈들은 이런 경제 이슈로 흘러가는구나.
그냥 지식을 쌓는 데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 거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도 그냥 지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가 그것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대외적인 이슈에 흔들리더라도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조언을 주신 거고요. 손여루 팀장께도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뭐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좀 흔들림이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는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와 좀 부정적인 이슈 나왔었는데 네. 이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저 역시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남북 경협 관련 섹터 혼조세가 보여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제약바이오랑 2, 4분기 실적주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7월 16일 월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0.4% 정도 올라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주가는 46,7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SK 하이닉스 보합권 출발이고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그래도 대체로 빨간불을 켠 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도 0.5% 올라오고 있고요. 금융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 공시 누락 고의성 인정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1.37% 상승하면서 40만 7,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의 주가도 삼바의 지분 43%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1% 오르면서 33만 9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또 최근에 흐름 좋은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소폭 밀립니다. 76만 8천원 선에서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리죠. 예,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흘 연속 오름세인데 상승폭은 다소 미미합니다. 지난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0.03% 강박 출발입니다. 2,311포인트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4% 상승인데 다흘째 오름세이고 83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인데 1, 2, 3위가 모두 1% 남짓 상승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상승, 신라젠과 나노스가 나란히 1%대 강세 출발이고요. 반면에 메디톡스가 1.2% 정도 조정인데 주가는 신고가 영역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더 살펴볼게요. 바이로메드가 추가적으로 1.3% 더 오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3%대 급등이 있었는데요. 주가는 어느덧 24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 출발이고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HLB가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오늘부터 종목으로 채우실 예정이시고요. 신섭 소장 그간 1, 2, 3위를 한꺼번에 차지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기대를 해보면서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예. 이 상신 EDP라는 종목은 일단 전지 케이스를 만든 업체예요. 그래서 이 언론사 뉴스라던가 레포트에 보면은 캔이라고 자꾸 나오죠. 캔을 만든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전지 케이스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휴대폰을 쓰면서 제일 열받는 게 휴대폰 용량을 늘려라. 제발. 다른 스펙 전쟁인데 다 보면은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번에는 카메라가 최신이다. 그리고 홍채 인식을 하니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 있느니 근데 결국 다 인터넷 댓글 공감 제일 많은 거 보면은 제발 배터리 용량을 늘려달라. 근데 기술이 안 되나 봐요. 배터리 용량이 안 되니까 보조 배터리가 그게 보조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해야 되는데 필수 배터리가 되었어요. 예. 다 들고 다니고 그거 용량 큰 거 엄청 인기 많잖아요. 무조건 사잖아요. 처음에 투명 필름이니 보호 필름 입히고 그 다음에 그거 사잖아요.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가 되게 불편해요. 그 암페어가 큰 것들은 너무 무겁거든요.
물론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그림 그려져 있어 예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너무 무거워요. 이 그 휴대폰보다 무거운 거를 또 하나 끼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을 제발 늘려달라는 이제 언성이 워낙 많은데 지금 이제 뭐 점차 기술 개발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뭐 배터리 그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삼성 SDI예요. 그쵸?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배터리를 꺼내보면 뭐 일체형도 있겠지만 요즘에 갤럭시 S9 같은 거는 네. 그래서 그 꺼내보면 삼성 SDI가 제조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그 전지를 2차 전지죠. 그러니까 1차 전지는 우리가 그 뭐 시계나 인형에 넣었다가 이제 뭐 다 하면 이제 그 재활용품통에 버리잖아요. 1차 전지예요. 한번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명이. 근데 2차 전지는 계속 재활용. 우리 휴대폰 계속 그 수명은 계속 떨어지지만 어쨌든 충전하면은 쓸 수 있잖아요. 계속.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래서 그걸 삼성 SDI가 만드는데 삼성 SDI가 만드는 거기에 모두 이제 물질이라던가 뭐 이런 그 케이스 뭐 이런 것들 제공하는 이제 2차 업체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상신 EDP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삼성 SDI 향 이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보통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코스피에 있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그 밑에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게 코스닥의 뭐 상신 EDP, 뭐 요런 종목도 요렇게 연계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신 EDP 요런 종목 이제 한번 이 그 방송을 통해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 그 2차 전지 그 케이스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우리가 쓰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중대형. 이거는 어디 쓰냐면 전기차, 전지차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발전을 했을 때 거대한 에너지를 담아놔야 되는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1.5V 건전지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그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저장 장치용 이 케이스 이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ESS용 2차 전지 케이스, 그리고 각형, 원형, 그 아까 전에 소형 2차 전지 케이스. 그러니까 주로 그 케이스들을 만드는 업체예요. 노트북 PC의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SD 향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어떻게 보면 연관된다고 보면 돼요. 삼성 SDI가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아서 배터리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상신 EDP도 케이스를 많이 납품하게 되는 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그 휴대폰, 태블릿 PC, 전기 자전거용 요런 거에서 더 큰 거, 하이브리드카, 전기차용, 자동차 전지, ESS 이쪽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가 형성되어서 시장에서 갈 정도로 지금 크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전기차가 지금 뭐 시장에 막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뭐 전기차 시설을 늘린다 이런 뉴스 곳곳에서 들리고 있죠. 그리고 뭐 태양광 풍력도 이제 뭐 잠깐 주춤거리긴 했지만 다시 유가 상승과 함께 뭐 신재생 에너지 지금 발달에 따라서 또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케이스도 결국에는 뭐 요러한 휴대폰이나 그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거 요런 사이즈보다는 당연히 자동차 그리고 뭐 ESS는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도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큰 거를 만들면 돈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신 EDP도 삼성전자, 삼성 SDI 이렇게 관련된 그것처럼 이제 점점 더 케이스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더 늘어나고 매출 규모도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인듐이라는 게 있어요. 뭐 팔라듐, 인듐, 뭐 듐 들어가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금속 중에. 근데 이건 인듐을 주로 쓰는데 그 금속성 재료를 혼합해서 그 기능성 나노 소재 투명 전도성 산화물을 제조해요. 오늘은 제가 원래 뭐 식품이나 뭐 그 아프리카 TV나 애경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 되게 주변에서 접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단어를 딱히 막 그 뭐 현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헌법 전문도 쉽게 풀어 쓰는 게 유행이고, 그리고 그 증권사 레포트도 예전보다 쉽게 써요. 왜냐면 그래야지 당연히 소비자들이나 그 뭐 고객들이 다 그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 풀이가 되어 있어요. TCO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TCO가 어디 쓰이냐면은 방막형 태양전지의 전극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데 쓰이는데, 여기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타겟이라던가 뭐 슬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고체 형태라던가 액체 형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인듐이라는 소재를 막 가공을 시켜가지고 나노신 소재가 반도체 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LCD 기업, LED 기업 이런 데서 쓰는 소재를 이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에서 CMP 공정이란 게 있는데, 이게 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 많이 나오냐면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평택 공장을 지었다. 삼성전자 그래서 소식이 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밑줄 친 그 뉴스 그 기사 밑줄을 보면은 대부분 거기 쳐져 있어요. V-NAND에 투자를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V-NAND 플래시라는 건데 여기 투자에 집중을 한다.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에서 주로 V-NAND 투자에 집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이 지금 그 나노 신소재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평택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그 CMP 공정이란 게 뭐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데 화학적 기계 연마 단계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건데 연마라는 단어는 아시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불규칙한 면을 갈아줘야 되는데 거기 쓰이는 연마제를 납품한 업체가 나노 신소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타겟이라던가 지금 슬러리 이런 것들은 고체냐 액체나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연마에 쓰이는 액체를 납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낸드 플래시를 3차원 방식으로 적층해서 데이터 용량을 늘린 게 V-NAND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3D 낸드 플래시, 이 화학적 기계 평탄화 후공정, 이 공정이 핵심이에요. 3D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만들었는데 평택 공장에서 주력으로 삼는 게 V-NAND다. 근데 V-NAND 공정 중에 제일 중요한 공정이 아까 앞에서 나온 CMP, 화학적 기계 연마야. 연마 단계다. 그럼 이제 나노 신소재는 연마액을 납품하니까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만들고 V-NAND에 투자를 많이 집중하는 게 나노 신소재 지금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저렇게 앞에서 해주니까 전방에서 그 나노 신소재 같은 업체, 아까 상신 EDP도 마찬가지고 나노 신소재나 상신 EDP 같이 이런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4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입니다. 테라젠 이텍스인데요. 유전자 분석의 선두 기업이에요. 테라젠 이텍스를 가장 잘 알리게 된 것은 헬로진이라는 서비스예요. 이게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내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어떤 암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 2대를 걸쳐서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 이런 확률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 돈은 좀 비싸요. 최소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내면 자신의 유전자를 포함해서 자신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내가 지금 10대, 20대지만 내가 30, 40대 넘어가서 50, 60대를 될 때까지 과연 내가 이제 암이라던가 이런 치명적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인지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미리 예방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걸리기 전에 암이라던가 이런 거 혹은 췌장암 같은 거 예전에 하얀 거탑을 보시면 아시지만 한 번 걸리고 그때 발병이 보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죽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확률을 예상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 예방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예방의학의 어떤 그 선두 기업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이 기업이 또 만든 서비스들이 많아요. 암 환자의 유전 변이를 찾아내서 맞춤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온코믹스라는 거 또 만들었고요. 또 비침 수첩 태아 기형아 검사. 기형아 검사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신생아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기형아 검사하는 제노맘이란 거 또 개발했고요. 그리고 게놈 전 분야의 서열 해독과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오믹스 솔루션 이런 서비스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테라젠 인텍스가 뭘 하는지 아시겠죠? 직접 어떤 치료나 이런 거를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른 업체들 이런 신라젠이나 이런 업체들과는 또 다른 거예요. 처음에 예방의학 쪽에서 유전자 검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어떤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라던가 암이 걸릴 확률, 심장병이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사전 인지를 하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젊을 때 안 걸리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의 어떤 지도 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신약이든 뭐든. 그러니까 신약이든 뭐든 그거를 미리 접촉을 하면 더 좋잖아요. 테라젠 이텍스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잡아내서 미리 치료에 들어가서 신약을 초기에 더 접종을 할 수 있다면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목표가는 36,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하시는 실섭소장 탑픽 종목 3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이 되는 거고 수익률 순위도 매기게 되겠죠.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바로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도 지금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 경협에서도 지금 철도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철도 관련주 못지않게 많은 투자자분들 웃고 울게 만들었던 섹터도 이제 비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호재성 모멘텀과 악재성 모멘텀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제 7월 말에 철도 관련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북미 이제 장성급 회담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주말간에 이제 지금 사실 무근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종전 선언이 퇴짜를 맞다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좀 불확실성이 또 생기고 있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남북 경협 관련 섹터가 좀 날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금요일 오후엔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다음 주 남북 경협 기대 많이 해봐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주말간에 퇴짜 이슈가 나오면서 좀 혼조세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선에 앞장서 있는 철도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려면은 긴밀한 대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철도 관련 종목을 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남북 경협 수혜 종목이면서 좀 변동성을 철도에 비해 좀 덜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보여주면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드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974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설립되어서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강력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수출량을 키우면서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가치도 어느 정도 좀 보유한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철도 관련 섹터에 관해서 좀 빛을 현재는 보고 있지 못하지만 철도 관련 sek터 뒤를 바로 바짝 쫓아올 수 있는 섹터가 비료 관련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해당 섹터에 위치한 남해화학은 다른 비료 관련 수혜 종목과는 다르게 4주 연속 좀 밑골이 달리면서 낙폭을 줄이던 중, 그다음에 지난주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추세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좀 매수를 진행하면서 좀 저가 매수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비료 관련 종목들과 또 다르게 좀 7월 3일 이후 제가 이제 비료 관련 섹터에서 뭘 추천드릴까 이제 종목을 찍어 보고 있다가 남해화학만 유독 7월 3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 가면서 좀 매집하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 모멘텀이 발생 시에 가장 먼저 이제 철도 다음으로 뛰어나갈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과제를 좀 짐을 하시면 좀 우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섹터 그래도 이제 얘가 이제 남북 경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휩소 발생 시에 좀 느긋하게 낚시하는 마음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14,100원을 좀 최고가로 제가 매수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 악재성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좀 이탈할 수 있는 지지 구간으로 제가 13,000원 좀 짧게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위 18,9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마크로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장사 사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7월에 온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8월에 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 좀 남북 경협 관련 섹터가 주권은 온다. 제약바이오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지만 남북 경협 관련 섹터를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갖고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G2 무역 전쟁 여파 생각보다 강하고 이제 11월까지 또 지속될 것이라는 좀 전문가들의 좀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점점 더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장이 뒤로 밀리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세를 기다리고서 굳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주식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도 좀 무방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직 제약바이오 장세가 아니더라도 옥석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변동성을 많이 울고 오는 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G2 무역 전쟁 여파로 좀 주가의 하락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본다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나 IT 기술주나 정책 수혜주에 충분히 낙폭과대가 발생한 옥석에 좀 진입을 해서 좀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좀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분산 투자를 지향하고 좀 안전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동해안 부분은 좀 마크로젠이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가 왔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매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 유전자 이식과 유전자 적중동을 개발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제가 이번에 추천을 위해서 들고 온 이유는 사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된 이슈는 한 5월이나 6월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좀 본연의 모멘텀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당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한 이제 지노맨 컴퍼니의 좀 긍정적인 행보에 대한 수혜를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서울대 병원과 손을 잡고 마이크로 바이옴을 활용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임상 실험 1상을 위해서 미 FDA에 신규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이 종목에 대한 아직 결과도 없는데 모멘텀만을 추천드린 전문가는 아니죠.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을 통해서 이 현재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현재 마이크로젠은 이제 주봉상으로 2주 연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게 개인의 수급이 아니고 이 추세 전환의 수급의 근원은 바로 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지고에 안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매수가는 좀 시장의 혼조세를 다 이겨내고 좀 안전하게 매수가 가능한 35,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해당 종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악재성, 실패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좀 전반적으로 악재성 모멘텀이 퍼지면서 골고루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이탈할 수 있는 지지권 32,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47,000원을 접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제 주간 아침 회의에서 이제 원장님께 혼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은 투자자분들을 웃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좀 가치 투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1939년에 이제 불임상회라는 상호로 설립이 되어서 1947년 대림산업으로 좀 상호를 변경하면서 토목, 건축, 플랜트 등의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제가 늘 마지막에 드리는 가치 투자 종목답게 1분기 매출액은 2조 8,3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를 하였고요. 견조한 성장과 함께 원가 및 판관비가 비중 축소로 영업이익은 무려 117.8% 증가한 2,48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상에 따라 좀 과대 낙폭, 이제 건설 업종이 많이 과대 낙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권 8만 원을 이탈한 상황이지만 중기적인 지지권 73,000원은 버텨주면서 낙폭이 잦아들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G2 무역 전쟁으로 해서 이제 시장 전반적인 과대 낙폭 속에서 차후 실적 발표 시에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옥석을 찾으라고 조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건설 업종이 이제 남북 경협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좀 재무적으로 불량하지만 남북 경협 수혜리고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충분한데 남북 경협 이슈 때문에 건설업이 좀 같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대림산업 같은 옥석도 좀 중기적인 지지권에 위치하면서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 반등장이 나왔을 때 이런 펀더멘탈 재조명이 받아서 강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좀 판단을 하게 되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이후에 좀 지속적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통해서 낙폭이 점차 잦아들고 있으면서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낙폭이 이제 캔들의 낙폭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면서 저번 주는 이제 닷지형 양봉 캔들을 보여주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날아가기 전에 좀 저가 매수를 해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역시 이제 시장이 좀 혼조세를 반영해서 오후에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74,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중기적인 지지권 하단부인 7만 원을 정해드리지만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간을 손절가라기보다는 추가 매수가를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87,000원을 잡아드리고 제가 좀 지속적으로 자주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손여루 팀장께서도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3종목씩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의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4%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5%나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 하반기에도 그다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일까요?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섭수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넷마블은 그 영화에서 보면 배급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요계에서 보면은 프로듀서. 그러니까 뭐 양현석 사장님이 지금 현역으로 뛰진 않죠. 서태지 아이들 때처럼. 지금은 프로듀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김영철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이상민 씨가 나왔던데 프로듀싱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소호대를 발굴을 하고 그 다음 샤크라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발굴을 하면서 계속 내는 거죠. 컨츄리 꽂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JYP도 보면 지금 뭐 그 트와이스가 있기 이전에 원더걸스가 굉장히 질 땐 주가가 부진했어요. 근데 트와이스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더 대박을 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넷마블은 그런 거예요. 계속 신인 가수를 내놓던가 계속 흥행하는 그런 어떤 영화를 내놓던가 이런 입장에서 지금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네.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쿠키잼, 리니지2 레볼루션, 마블 퓨처 파이트, 판다팝 이런 것들 넷마블이 개발한 게 아니라 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걸 갖다가 넷마블이 마케팅을 잘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고 이렇게 퍼블리싱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업체들은 어떻게 되어 됐어요? 그러니까 트와이스 같은 거를 계속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주가에 그 부침이 있는 이유가 이 지금 하는 그 퍼블리싱 했던 것들이 나온 지 지금 꽤 됐죠. 모두의 마블이나 리니지2 레볼루션. 지금 정점을 찍었어요. 마블 퓨처 파이트. 이것만 지금 앤트맨과 와스프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신작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주가들은 목표가들은 지금 상황보다 다 높아요. 17만원대에서 22만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나올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세븐나이츠 2.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펄어비스가 빵 터트린 다음에 대작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넷마블에서 지금 그 퍼블리싱 하는 것도 리니지 그 레볼루션 이후에 대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다려야 돼. 넷마블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JYP라던가 예전에 잘 나갈 때 이상민 씨를 생각한다면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런칭해서 많이 수익을 냈는데 그러면 발굴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발굴해서 스타를 만들겠지. 스타 게임을 만들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부침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넷마블이 5개월 동안 16만 원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주가의 지금 조정을 이유로 해서 매수를 할 기회가 누구한테는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또 관점에 따라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뜨거운 감자였는데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는 소식이었고 편의점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오늘 장 10%나 급락인데요. 손호래 팀장님. 네, 우선 GS 리테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죠. 예. 지금 52시간 근무제랑 이제 최저임금 인상될 때, 그다음 인상을 제시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인상이 된 계기, 그다음에 향후 긍정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사실 상승했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에 좀 긍정하면서 상승한 모습 보여주는데 결국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하면서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었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오히려 로봇주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최초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시작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악재성 모멘텀이 되었고 악재성 모멘텀 추가로 터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가 같은 경우는 지금 투매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GS 리테일 차트상으로 아직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밑꼬리가 살짝 달려 있긴 하지만 좀 하락폭
이런 GS 리테일이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도 다소 좀 부정적이고 제가 수급이 긍정적이면은 좀 담아볼만 하겠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낙폭이 과하고 기관이 좀 외면하는 모습도 있고 하방도 열려 있기 때문에 낙폭이 그치는 모습을 보고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더라도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사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GS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시각 탑픽주 또 찾아볼 건데요. 오늘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죠. 우리 전문가들이십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7월, 8월까지 좀 열어둘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방송상에서도 살짝 좀 말씀드렸던 그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는 일단 그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고속도로 휴게업이랑 임대업을 이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연결로 잡혀 있는 자회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자회사 두 기업이 있습니다. 아트박스와 현재 핑크퐁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스마트 스터디라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동사가 지금 46.4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트박스인 경우에는 매년 연매출이 지금 1,300억 원, 작년 기준으로 1,300억 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는 이제 전년도 대비 11.59% 이제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매년 급속도로 이제 두 자릿수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 자회사 아트박스가 지금 내년에 상장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즉 IPO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좀 스마트 스터디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 스터디는 이제 핑크퐁으로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이제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적인 이제 그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 매출만 273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일단 전년도 대비 55% 급성장한 수치입니다. 일단 시장 평가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장외시장 쪽이죠. 기업 가치 자체가 지금 3천억 밸류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동사가 일단 삼성출판사가 스마트 스터디 25.0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지금 매출 자체가 연결로 지금 잡혀 있는 매출 자체가 이 두 자회사를 통해서 좀 잡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러한 그 배경들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상황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한 포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월 동안 6월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11,000원대라는 이제 저항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지금 그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벌써 이제 최근의 신고가를 좀 잡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올라간 상황은 아니거든요. 계속 매물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수급이 좀 터지는 그런 지금 임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 평선 자체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지금 전환점에 돌아선 점, 단기적인 부분들 자체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 자체가 정배열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11,000원대 좀 전후로 해서 좀 더 분할적인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1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면 12,600원까지입니다. 12,600원을 좀 제시해드린 이유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저항대 11,000원대 1차 저항대는 지금 넘어섰지만 2차 저항대가 어느 정도 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12,000원대에서 12,500원. 그 자리까지는 일단 왔을 때 또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취해 가신다면 분명히 동사를 통해서 하반기 때에도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로스컷은 일단 1,3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준섭 전문가 삼성출판사를 포트폴리오에 담으셨고요.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셋째 주 첫 장이 개장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완화되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0.06% 상승하면서 2312.3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231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10선에서 현재 출발을 해서 32분경에는 13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956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22% 상승하면서 46,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3% 넘게 상승했던 SK하이닉스는 88,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27만 원 선에서 8만 원 사이에서 움직였던 셀트리온은 오늘 29만 원 선에서 현재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0.63% 상승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2.45%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만 원에서 현재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24% 상승하면서 40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식 회계 의혹이 처음 이슈로 나왔을 때 35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KB금융은 1.27%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23% 상승하면서 829.7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82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9시 16분경에는 827선까지 내려오면서 현재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338억 원 규모를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80%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은 2.56% 상승하면서 7만 2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3% 상승하면서 9,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지난주에는 81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는 1.93% 하락하면서 8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 4%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J 스튜디오 드래곤은 0.67%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HLB,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리포조선이 4.38% 상승하면서 83,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O일도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위아 그리고 일진머트리얼즈, 한세실업 오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편의점주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이 9.75% 하락하면서 1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9% 넘게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그리고 동원 F&B, BGF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1위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로템,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네이버, 6위는 SK하이닉스, 7위는 대하TI, 8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증거선물위원회가 지난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구를 수용하고 향후 감리 절차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37% 상승하면서 40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주의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입니다.
통일부가 지난주 남북 간 철도 분야 합의상 이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경의선 연결 구간 공동점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8% 하락하면서 26,0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 4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우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 내에서 램시마 공급 피우가 확보되면서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22% 상승하면서 29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종목에 집중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거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돼 있습니다.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은 이완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최근에는 어떤 IT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특색을 주는데, 근데 소재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IT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RFHIC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5G에 대한 그 통신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화웨이라든가 삼성전자 대부분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뭐 국내 그 통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RFHIC는 그 우리가 이제 질산 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질산칼륨 GAN이라고 하죠. 질산칼륨 트랜지스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면서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장비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큰 글로벌 회사가 중국 화웨이죠. 화웨이가 여기에 그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RFHIC는 덩달아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뭐 4차 산업의 전반적으로 아주 그 좋은 소재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질산칼륨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어떤 특수하게 설계된 건데, 지금 와서 5G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 GAN이라는 것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회복되고 최근 들어 주가도 아주 탄력적이죠. 만약 오늘 한번 급등한다면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건데, 오늘 장중에 이제 출렁거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간 25,700원까지 내려가곤 했었는데, 그런 정도 25,700원이라든가 25,500원 정도 이 선이면은 올라가는 주에 올라가는 말에 한번 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매수가를 25,500원,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서 RFH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RFHIC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지금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거의 그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플러스 0.14%, 코스닥이 플러스 0.27%,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 방향성을 좀 먼저 좀 봐드리게 되면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1선을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올라탔습니다. 전주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강하게 가기는, 아직까지는 미중의 무역 분쟁이 지수의 상수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계단식의 점진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850,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50까지는 자연스러운 상승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중기적인 흐름까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주봉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나면은 한 번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의 음봉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잡아내지는 확실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 지금 5일선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뭐 2004년도, 2006년도, 2011년도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에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바닥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된 이후에 돌파해내는 상승으로의 흐름을 완벽하게 전환해내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까지를 좀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종목별 장세가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 판단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업종별로 지금 업종별로나 종목별로 빠르게 돌리거든요. 지금은 그 2분기와 3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이제 실적 모멘텀 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깊었던 쪽, 이런 쪽에 순환매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지금 뭐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또 이제 들어 올리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일정한 섹터, 지금 뭐 전기차 섹터가 가장 강한데요. 제가 포스코 캠텍 추천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잠깐 좀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다 그 반토막 정도로 지금 주가가 꺾여 있기 때문에 꺾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이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21선까지는 이번에 반등을 잡아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진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번 국면은 21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단타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섹터별로 흐름 중에서는 대장주들이 지금 21선 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철도 섹터 같으면은 이제 부산산업, 자원개발 섹터 같으면은 지금 해인, 오늘 이제 티플렉스도 21선 올라탔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성공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인지컨트롤스, 대북송정 같으면 LS산전, 그다음에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일제강이 상당히 급등 파동이 나와 있고요. 건설은 지금 뭐 이제 남아토공 같은 게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는, 돌파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해서 남북 경협주는 상당히 이렇게 대장주로 압축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제가 드릴 추천주는 역시 이제 남북 경협주 중에서 산림 비료 섹터의 조비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550인데요. 이번 주에 지금 그 남북 경협 일정을 보게 되면 철도하고 그 다음에 산림 비료 쪽에 지금 뭐 그 실무회의, 그래서 현지 답사를 통한 연구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이제 진행이 이어질 텐데요. 산림 비료 쪽에는 지금 뭐 경농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대장입니다. 지금 뭐 남해하항만 일부 지금 오늘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잡아갑니다만, 이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합 비료 쪽에 지금 한 9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21선까지의 진전은 이뤄낼 수 있는 흐름으로 가져갈 것이다. 지금 조비 같은 경우도 41,000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000원에서 지금 18,300원대까지 이렇게 깊숙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은 원래 파동으로 치면 하락 파동이 하락 A파, 그 다음에 B파, C파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B파의 과정이 없이 급락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은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6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가 말씀드린 21선까지만 일단은 보고 대응을 하시도록 하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비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안정이 돼야 안정적인 수급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1130원 선 장중에 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안정적인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